하루에 3시간이라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다기보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브루타 자존감 수업의 저자 배수경입니다. 엄마의 자리가 뭘까? 두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저만의 해답을 찾아서 그것을 적어서 만들어 간 것이 이 하브루타 자존감 수업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을까 실천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 속 하브루타 자존감 수업을 실천하고 있는 17년차 초등교사이자 하브루타 강사 배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브루타는 일단 사실은 이제 벌써 한 2010년 초반부터 굉장히 K 하브루타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좀 독서 토론의 하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생각을 조금 말하게 하고 디베이트의 하나로 조금 알고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정으로 끌어오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생각을 조금 더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교실에서 하는 그런 독서 토론의 한 방법이 아니라 삶으로 이 아이의 대화를 이끌어가고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브루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브루타 대화법은 일단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은 세계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의 거의 30%를 수상하고 그리고 경제, 법 쪽에 어느 부분이든 세계의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저명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그 저력은 하브루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나 탈무드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그 대화가 하브루타 대화법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독서 토론의 하나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찬찬히 더 살펴보니까 하브루타가 그 유대인들을 현재 유대인을 있게 한 굉장한 저력이고 단순히 그냥 대화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삶의 현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고 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현장, 삶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정에 이제 하브루타를 접목하고 아이와 실천해 보면서 저는 3가지 키워드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이제 관심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일단 아이가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경청, 두 번째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또 발견하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포켓몬에 관심이 많으면 포켓몬에 대해서 물어만 봐주면 아이가 굉장히 신이 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귀 기울여주고 나니까 3번째는 조금 저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아무리 포켓몬을 좋아해도 제가 900가지 포켓몬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빈티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네가 얘기하는구나 하고 3번째 반영이라는 거를 해줬어요. 아이가 이해해주면 말해주면 그것을 똑같이 되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가 반응이 달라지고 신이 나서 자기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브루타 대화법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정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아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귀 기울여서 경청해주고 그것이 내가 아직은 좀 어렵더라도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주는 반영이라는 키워드 3가지만 기억하셔도 가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게임이나 또 컴퓨터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많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자기기를 조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을 두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기계 앞에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전자기기 앞에서 그만했으면 하는 그 내 마음의 기저에는 이 아이가 전자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주도적으로 알맞게 나에게 필요할 때는 적절히 활용을 하고 또 좀 쉴 수 있는
그 도구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부모님들이 아이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아이를 전자기기 사용법을 훈육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전자기기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유용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이 휴대폰을 통해서 또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가 힐링하는 시간도 있고요. 좀 뭔가 멍 때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동안 사회생활, 학교라는 곳, 뭐 학원이라는 곳, 다양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잖아요. 그곳에서 받고 온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전자기기를 잘만 활용한다면 아이의 스트레스를 해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부모님의 내가 왜 이거를 너한테 제한을 두고자 하는지를 의사를 잘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브루타의 세 가지 키워드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무엇을 얘기하든 그것을 내가 다시 반영해 줄 수 있는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 너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그럼 나는 그냥 하루에 3시간씩 쓸래. 나는 그냥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라고 아이들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미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아이들하고 말꼬리 잡기 하면서 서로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휴대폰을 가지고 갖고 있는 유익, 그래 이거 갖고 너가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있는 것들도 찾아볼 수 있고 너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게 맞는데 다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네가 이 기계를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조금 어느 정도는 시간의 제한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니? 라고 아이와 대화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자기기를 사용을 훈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두고 어느 정도 너가 그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만큼의 기간 동안은 부모님이 함께 그것을 컨트롤해주고 싶다라는 의사가 잘 전달되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 하루에 3시간이라고? 안 돼 이렇게 한다기보다 너의 의견은 충분히 좋지만 그래도 이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서로 의견을 조금은 조율해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집집마다 어느 집은 아예 뭐 거실이 다 서재화가 되어 있어서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가정은 주중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주말에는 마음껏 네가 사용해라 하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 그냥 막 무한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전자기기를 써 라고 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의 모습에 맞게 다양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기본 가치관을 갖고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 허용적인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가치관과 그리고 아이의 기준과 서로 합의점을 맞춰가는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